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2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쪽 지수는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강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랑 분위기 비슷하네요. 그럼 코스피 지수 오늘 전거래일 대비로는 0.5% 정도 오르면서 2640선 위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0.49%포인트로는 약 13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2641.47포인트 정도 선 나오는데요. 특히나 좀 중요한 게 직전 고점이 2650선입니다. 이제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고요. 과연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서 연고점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박스를 확실하게 그릴 것인가 오늘장 2640선대에서 직전 고점 초읽기 들어갑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전일 종가 수준 930선 부근을 많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흔들림이 컸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좀 지키는 정도, 전거래일 대비로는 0.15%, 포인트로도 1포인트 정도만 오르면서 931.27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하루 만에 다시금 또 반등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연고점 경신 랠리를 좀 펼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어제 이 몇몇 종목군들로의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워낙에 또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ETF 쪽에서 곡물 관련된 ETF 쪽의 움직임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상품시장, 글로벌 상품시장 쪽으로 보더라도 밀이라든지 소맥, 옥수수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보도 보니까요. 다뉴브강 쪽에도 지금 수출 항구까지 러시아 쪽에서 공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밀하고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완전 차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현재 곡물 관련돼서 일반 종목으로는 아직 반응은 안 나옵니다. 근데 ETF 쪽에 반응 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역시나 AI 신약 쪽에 지니너스라든지 신테카바이오 쪽 강한 움직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오늘 장도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금융주들 실적이 좀 많습니다. KB금융이나 기업은행 그리고 또 삼성카드까지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워낙에 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인가 많이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2분기 성장률 GDP, 우리나라에서의 GDP 발표가 됐습니다. 0.6%로 전분기 대비 성장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플러스 성장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특히나 다우 지수가 11거래일 연속된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오늘 그런 분위기 이어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전일 종가 대비로는 0.56%의 오름세를 출발하고 있고요. 14.7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643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코스닥이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살짝 빨간불 들어오고 있지만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약 931.19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0.14%가량의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방향이 엇갈렸는데요. 특히나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매도세에 의해서 시장의 좀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대거 매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장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탄력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철강금속 섹터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상승 움직임을 연출하면서 현재 구간 3.69%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유통업종, 보험 섹터, 또 화학 섹터도 역시 일제히 1% 이상의 강세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제조업 섹터도 강한데요. 현재 0.84%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운수정비 sek터 역시 0.7%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운수창고 섹터입니다. 0.81%에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의약품 섹터 0.52%의 약세 움직임 띠고 있습니다. 또 음식료품 섹터 약한데요. 0.26% 소폭의 하락 움직임 연출되고 있고요. 의료정밀, 또 통신 섹터 역시 나란히 소폭의 하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은 좀 대체로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전기 전자 종목군들은 하락 움직임 띠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0.7% 하락하면서 11만 3,3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동반해서 0.4% 하락 움직임 띠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LG화학 그룹사들 일제히 강한 움직임 띠고 있는데요. LG화학이 현재 1.6%의 가장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의 오름세에 띠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그룹주들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4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4.5%의 강세의 움직임 띠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 랠리를 띠고 있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 동반해서 8% 이상의 강세 움직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씩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01% 보합권 수준의 좀 제한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2차전지 셋업 소재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4% 상승하고 있고요. LNF가 동반해서 2% 이상의 탄력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현재 하락세 띠면서 1.8% 가까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포스코 DX 역시 8.2% 상승하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 띠고 있습니다. 또 엔터 섹터 가운데서 SM이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띠고 있고요. JYP엔터가 0.5%의 상승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초별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포스코 그룹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효과 구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물 가격, 현재 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곡물 가격, 선물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가운데 곡물주들 슬슬 꿈틀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이끌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고요. 간밤에 국제유가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에 또 정유주들도 바닥권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알미늄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양극재 쪽 포스코 그룹주 이쪽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도 확실히 포스코 그룹주들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그룹 합산 시가총액이 4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2차전지 소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확실히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에코프로 다음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모두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탄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이렇게 강세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보시면은 거래대금상으로도 1위가 포스코 홀딩스, 2위가 포스코 퓨처엠, 3위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이렇게 거래대금을 모두 다 흡수해 나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쓰고 있는데 이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지 오늘도네요, 동료관님.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죠. 제가 네.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는 전고 좀 돌파할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76만 원이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그냥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일선에 그 이탈도 없는 거고. 예. 대기 매수세는 여전히 예전에 에코프로처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동안에 못 봤는데 이제 시세를 이제 분출을 하는 이제 저는 진입 단계로 보고 있고요. 네.
역시 포스코 홀딩스를 기준으로 나머지 네. 포스코 그룹주들 바로미터로 삼으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코 홀딩스 보면서 참 개인이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근래 들어서 거의 50만 원을 스치듯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나갔잖아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어제까지 6거래를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더라고요.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는데 이런 수급 개인의 힘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개인이 일반 개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개미들이 아닌 것으로 좀 추측이 될 거예요. 뭐 부티크들도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들리는 얘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수급이 지금 개인이 잡힌다고 해서 예전에 그런 개인이 아닌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뭐 수급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뭐 지금 저는 일단 추세는 차트를 보고 좀 판단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 탔으니까 괜히 이것저것 약점을 찾으려고 들지 말고 추세에 몸을 좀 맡기면서 포스코 홀딩스는 직전 고점 부분까지 열어두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9% 정도의 오름세, 시가총액 한 계단 더 올라왔네요. 포스코 퓨처엠이 와, 현대차보다 사이즈가 커졌어요. 현대차 시가총액이 42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45조입니다. 시가총액 어제가 9위였는데 오늘 8위 자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 저희가 좀 전에 목표가 도달로 리뷰해드렸던 이 종목과 전체적인 포스코 그룹주들이 나란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례인가 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3%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고요. 퓨처엠, DX, 엠텍, 스틸리온까지 나란히 상승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도 양호했었고요. 2차전지 좀 기대를 하실 텐데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M+가 4.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장비 쪽으로 좀 더 포커스 맞춰보죠. 하나기술 1.5% 정도의 상승권, PNT. 현재 PNT의 주가 움직임은 한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4%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오늘은 셀, 소재, 동박 이렇게 묶기가 살짝 애매한 것 같은데 2000시 전체의 흐름도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셀서부터 먼저 보면 네. 오늘은 보합권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쪽에서는 보합권이고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게 오늘 좀 반영이 된 거고 어제도 굉장히 급등했고 오늘도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M+는 지금 장비 쪽인데 조금 주목도가 덜했는데 최근에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네요. 네. M+도 그렇고 PNT도 그렇고 이쪽도 괜찮고 오늘 에코프로 BM도 여전히 상승, LNF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CNT 도전제 쪽이 나노 신소재도 상승.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추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과연 계속적으로 상승이 연달아서 추세는 계속 상승인데 이제 연달아서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온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면 너무 이쪽으로만 압축되고 시장에 못 오르는 종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제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100개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지수 한 20포인트 상승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조금 추세들은 다 있으니까, 계속 홀딩입니다, 일단은. 2차전지 쪽에서 오늘 이렇게 좀 얇은 판 만든 TCC 스틸이 어제도 좋았거든요. 이 종목 6.5% 정도 오름세 나타나면서 오늘 50주 신고가 갔었고요. 알미늄 쪽 보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삼화 알미늄이 다 좋아서 이렇게 조일 알미늄도 한 3%대 상승 움직임, 삼화 알미늄 이쪽으로도 한 5% 넘게 6%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쪽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이오 추천주로 주셨는데 탄소나노 튜브 쪽 이쪽 여전히 좋습니다. 제이오가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나노 신소재가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6%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양극재 몇몇이 조금은 조용하니까 이쪽으로 좀 저변까지 확대해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음극재부터 먼저 좀 볼게요. 대주전자재료는 좀 강보합인데 역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음극재 묶이는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런 쪽으로는
오늘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실적이 안 좋아요. 1분기 또 안 좋았고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노신소재는 실적이 괜찮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괜찮게 나오고 있는 만큼 역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같이 좀 묶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리고 뭐 아까 TCC 스틸이라든가 뭐 네. 오늘 알루미늄 주식 뭐 동박 쪽 이런 쪽으로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동박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못 갔으니까 그럼 2차 전지 좀 못 간 거 없나? 살펴보다 보면 뭐 동박 당연히 눈에 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쪽 2차 전지 후발주자 덜 오른 거 얘기하다가 이틀 전인가요? 석경 IT, 석경 AT 네. 이 종목 추천해 주셨죠? 네. 거의 뭐 목표가 근처까지 갔는데요.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이제 후발주자로 확실히 좀 넘어가는 건가요? 네, 어제 추천을 드렸는데 네. 오늘 16% 급등이에요. 그러네요. 예, 네. 일단은 그렇고 뭐 석경 AT야 뭐 실적도 그냥 계속 꾸준하게 아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계속 뭐 한 3년 동안 계속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매분기마다 그리고 뭐 석경 AT 기업 내용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후발주자 중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찾아가는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윤성 FNC라든지 뭐 석경 AT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는 이런 2차 전지 몇몇 리튬 쪽에서도 미래나노텍 이쪽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라는 키워드 하에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워낙에 2차 전지로의 쏠림 현상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팔아서 2차 전지를 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 몇몇이 꿈틀댑니다. ISC 정적 VI 발동됐고 오늘 장 초반에 99,200원 터치를 하면서 일단 신고가는 쓴 상황입니다. VI 풀리고 나서의 상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종목 오늘장 10만 원권 돌파 역시나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넥스틴도 동시에 정적 VI가 발동돼 있어서 지금 몇몇 반도체 쪽에서 VI가 동시다발적으로 발동되는 몇몇이 있습니다.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반도체 한번 좀 볼까요? 네,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그저께로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인데 뭐 대신 상승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단기 바닥을 암시하면서 일단은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ISC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쏠려가지고 이쪽으로도 그럼 눈을 반도체도 두 축이잖아요. 한 축은 이제 2차 전지고 한 축은 반도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한번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매수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 쪽의 저가 매수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2차 전지 쪽에 뭐 부담스럽다면은 조금 조정 나오고 있는 반도체. 저는 이쪽으로도 그러면은 어차피 포트에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담아야 된다면 이쪽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보합인데 참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는 종목군들 오늘 제우스 이쪽도 좋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축으로 꼽자면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은 있겠지만 자동차 부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쪽도 괜찮거든요. 성우하이텍이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4% 정도 상승하면서 다시 추세를 돌려놓으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상신브레이크도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향 납품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으로 화신도 3% 정도 오릅니다. 오늘은 약간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몇몇 테마주들까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지수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수는 제자리입니다. 자동차 부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요? 순환매죠. 순환매인데 순환매다. 일단은 어제도 이제 20포인트 코스피 올랐지만은 상승 종목 100개밖에 안 됐고 나머지 다 빠졌단 말이에요. 차라리 보합이든 마이너스든 저는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쪽이 당연히 더 체감 지수는 좋지 않겠나라고 네네. 보고 있고. 맞아요. 네. 상승 종목이 퍼져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 전반적으로 힘이 좀 탄탄한데 예전만큼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다 올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여전히 좋은 쪽이죠. 자동차 부품 쪽.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조선, 방산, 엔터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순환매로 돌아가는 게 그냥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대응하면은 저는
시장에서 볼 종목 100개 좀 넘지 않겠나. 좀 그러면 오히려 투자자들은 보기가 편하지 않나. 너무 많은 종목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업종별로는 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되는 섹터 몇 개로 압축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장 위주로 대응을 한다면은 시장 조금 더 보기가 수월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테마 넘어가겠습니다. 곡물 테마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또 볼 종목군들이 많아서 그런지 10% 이상의 급등은 아니고요. 미래생명자원이 4%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한탑 보겠습니다. 6%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사조동화원 4% 정도 사료 쪽도 같이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한인사료가 4%가량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누보도 보겠습니다. 누보도 4% 정도네요. 동시에 한 5% 안팎의 상승권 내 움직임 곡물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곡물이 움직이는 가격보다 덜 움직이거든요. 베타가 조금 낮아진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쪽은 어떤 식으로 보세요? 그게 베타가 낮아졌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이런 뉴스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다. 그쵸. 저는 그렇게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가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식상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미래생명자원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계속 8,530원을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정 부분 이제 정리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늦었어요. 미리 봤던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정리가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너무 기대감 갖지 말고요. 저는 오르면은 계속 이쪽은 이제 매도입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제 뉴스에 대해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다음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양분하는 듯한 시장 분위기지만 그 틈새에서도 갈 길을 꿋꿋하게 가는 쪽이 있습니다. 기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계 52주 신고가가 나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52주 신고가 쓰고 있고요. 오늘도 6% 정도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두산밥켓도 보겠습니다. 두산밥켓도 약 3.5% 정도 상승하는 모습.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큰 등락은 아닌데 이쪽은 또 잘 꾸준히 가는 섹터인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주시겠어요? 뭐 건설 기계 쪽은 계속 좋아요. 인프라 본격적으로 이 인프라 투자가 북미하고 유럽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서도 인프라 투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어놨는데 그거 나오고 있고, 중국도 부양책 쓰려면은 인프라 투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고, 실적도 여전히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본다면 중국 쪽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시장 다변화가 좀 이루어진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보고 체크하고, 실적 안 좋으면 일단 매도에 한번 서보는데 일단은 실적 보고 해야 되니까 실적 나올 때까지 좀 홀딩 해보자.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실적 기대감 가지고 일단. 네. 실적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건설 중장비 쪽, 기계 섹터 이쪽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볼만한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의료 AI 쪽 다시 움직임 나오는데요. 루닛이 7%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뷰노도 5% 정도 상승합니다. 이 의료 AI 먼저 출발은 루닛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약 AI 신약 이래서 신테카바이오 그리고 신테카바이오는 오늘 쉬네요. 지니너스는 또 14% 급등하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또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있어서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루닉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일단 저가 매수는 좀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올라오면 20만 원 넘어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실적도 안 나올 텐데. 네. 기대감만, 성장성만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좀 그렇고, 신테카바이오 이런 건 단기성 테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의 시장은 AI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유망하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실적이 나오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좀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공 섹터 안 좋은 쪽 한번 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현재 급락이 나옵니다. 티웨이 항공 어제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에 따라서 목표가 줄 하향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티웨이 항공 8%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2,74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티웨이 홀딩스도 3%대 하락. 아무래도 저가항공사 가운데 첫 번째 실적이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사라지는 모습이죠. 진에어가 4% 정도의 하락이고요. 제주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쪽으로도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국제유가도 최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역시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항공주들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피크아웃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 1분기에 피크아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티웨이 항공의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95억, 6억, 200억 좀 못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825억 나왔어요. 그러면 피크아웃이 맞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주가 지금 빠지고 있고 얼마 전서부터 빠졌는데 그게 맞고, 그럼 티웨이 항공이 제일 좋은 실적 보였는데 그럼 나머지 항공사들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LCC, 에어부산까지 이런 LCC들 같은 경우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저가 항공주들은 일단은 조금 쉬어가지 않겠냐. 이제는 여름 휴가도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현저히 낮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국제 유가 얘기도 좀 나눴으니까요. 정유주 보겠습니다. S-오일이 최근 들어서 이달 내린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S-오일이 바닥에서 꾸준히 좀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선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뚜렷한데 오늘 장에서도 3% 정도 오르면서 75,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차트처럼 계속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그룹주나 이런 종목들 하루에 10%씩 오르시는 거 보면 이런 걸로 또 마음의 차지, 성의 차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S-오일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장중에 5% 정도까지 오르다가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20만 원권에서 약간의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 보여줍니다. GS는 요즘에 국제유가하고 연동이 많이는 안 되더라고요.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크포인트에서 유가 보자, 정유주 보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정제 마진이 회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유가도 상승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유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올랐네요. 보니까 계속 올랐고 일단 유가 먼저 봐야지 정유주는 유가하고밖에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WTI 기준인데 완연히 상승이죠. 지금 $100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저는 $80 후반, $90 정도까지는 쉽게 가지 않겠나. 일단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90까지 가면 또 인플레 얘기 나오고 이렇게. 맞물려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7월에 한 번 인상만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또 지표 보고 해야 되니까 기존 예상대로 2번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은 안 좋게 받아들이겠죠. 일단은 CPI 기준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엔터주들이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켜고 있어서요. YG엔터가 6%, SM 3%, JYP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또 BTS의 멤버 정국이 이 미국의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이브 1%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YG가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엔터 섹터 오늘 장이 플러스권 흐름인데요. 단기 바닥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먼저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단기 바닥보다는 추가적으로 조정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최근에 JYP 이런 쪽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다지 크게 더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JYP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SM이 수급이 제일 좋은 거는 같아요. SM이 투신권의 수급이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역시 엔터주들은 계속적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실적이 또 쇼크 나오지 전까지는 기대감 계속 갖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